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거리가 먼 분을 모셨습니다. 운동하는 부장님이라는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시는 운부장님이라고 네, 불러야 될까요? 네네, 운부장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장이신가요? 네, 아, 네, 일반 회사 부장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장이시고 인스타그램에서 운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오늘은 어떤 샌드위치에 칼로리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경찰서에 고소까지 돼서 출석을 하게 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샌드위치를 언제 만난 거죠? 70kcal 샌드위치라고 한때 작년 초에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었던 그런 샌드위치 제품을 구매를 해서 겪었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나요? 제품을 알게 된 계기는 클럽하우스에서 운동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운동방에서 운동과 영양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예. 있었는데, 이제 스포츠 모델로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들어오셔서 뭐 이런저런 인사말 나누다가 나 제품 하나 홍보를 해도 되겠냐 해서 그럼 그러시라 해서 제품을 홍보하는데, 그게 이제 70kcal 샌드위치라는 걸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혹하는 칼로리잖아요. 70kcal라면. 그 그래서 샌드위치가 그렇죠. 70kcal면.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게 보이는 샌드위치가 70kcal밖에 안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혹했던 거죠. 저는 이제 식품 같은 거 뒤에 보면 영양 성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걸 되게 관심 있게 보고 계산하고 이렇게 영양을 체크를 하는데, 딱 봐도 이게 70kcal 견적이 안 나오는데, 이게 보면 밀가루 식빵의 어떤 샌드위치일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게 70kcal가 나올 수 있겠냐고 제가 오히려 되물었고, 그분 말은 약간 좀 말을 좀 얼머부렸어요. 약간 좀 뭐 저탄수 공법이다, 뭐 비밀 레시피가 있다. 그때 당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래서 식빵 칼로리는 한 얼마 정도인가요? 식빵 한 장이 보통 한 50g을 잡으면 한 140, 150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식빵 한 장만 하더라도 150칼로리가 나오는데 예. 70kcal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소스도 들어갔을 거고, 그 안에 불고기 뭐 이런 샌드위치 속 재료 같은 것도 예. 들어갔다면 훨씬 이제 넘어가는 음. 상황인 거죠. 그래서 딱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했더니 속 시원하게 답은 못 주시더라고요. 그냥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리뷰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거 주문을 해서 먹어보고 솔직한 리뷰를 써도 되겠냐. 얼마든지 솔직하게 리뷰를 써주세요. 예. 라고 피드백을 받았죠.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주문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20개를 주문을 했고, 왜 이렇게 많이 주문하셨어요? 아니 그 최소 주문 수량 자체가 20개가 최소 주문 수량이었어요. 뭐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리뷰를 할 거니까 한 개, 세 개, 많이 봤자 5개 언더 예. 이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배송비가 또 따로였어요. 예. 그래서 배송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53,800원 정도? 이게 2021년 2월 22일에 있었던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맛은 어땠나요? 맛은 그냥 뭐 그렇게 기깔나게 맛있지도 더럽게 맛없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그냥 뻑뻑한 그냥 밀가루 식빵에 누가 봐도 예상 가능한 그런 평범한 샌드위치 맛이었어요. 이제 가장 큰 의문은 그냥 평범한 샌드위치가 어떻게 70칼로리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받아보고 또 이상한 것도 또 있었나요? 많았었죠. 네, 이상한 네. 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를 들면 그 영양 성분표 자체가 제품 패키지에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택배 박스에 붙여져 있다든지, 제품 패키지에 유통기한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든지,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는 단백질 함량과 택배 박스에 붙여져 있는 영양 성분표의 단백질 함량이 좀 달랐다라든지, 그런 이상한 점들이 조금 많았죠. 이게 원래 벌크로만 팔면은 제품 정보를 박스에 붙이는 건 가능하긴 한데,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한 개씩 보통 먹으니까 그 제품 하나마다 영양성표를 붙여주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택배 박스에만 붙어 있었다. 네네. 그게 좀 이제 이상했다. 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좀 미심쩍은 그런 예, 정황들이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딱 먹어봐도 이게 전 처음에 무슨 비밀 레시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식빵이 밀가루 식빵이 아니라 곤약 식빵 뭐 이런 거, 뭐 특수하게 제작된 식빵, 그런 뭐 게 그런 있긴 거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없을 어허,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이제 제품을 포장을 풀렀더니 그냥 평범한 밀가루 식빵의 샌드위치였고,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많아서 이거는 신고를 조금 해봐서 사실 진위 여부를 좀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의 그 부정 불량 식품 신고번호 1399번으로 제가 이제 전화를 넣고,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는데 이거 칼로리 정합성을 조금 체크를 좀 해봐 주셔야겠다라고 신고를 했죠. 이제 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미심쩍은 정황들을 이제 설명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양 성분표에 보면 품목 보고번호라는 게 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낸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거든요. 식약처에 검색을 해보면. 그래서 그때 적혀져 있는 품목 보고번호를 가지고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품목 보고번호가 등록이 되지 않는 채 판매가 되지 않았을까, 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아니냐라는 게 네.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조업체가 이제 농업회사법인 엘프 두고 아마 위탁 생산을 받았던 그런 업체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업체를 제가 이제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니까 2020년 10월에도 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이건 좀 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이력도 나오고 품목 보고 번호도 조회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이상한 정황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판매업체가 이제 K팩토리였는데 K팩토리 소재지가 이제 금천구에 있다 보니까 네. 금천구청의 위생과 담당 직원이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간 거죠. 예. 이제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양 성분표,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과 제품 패키지에 붙어져 있는 영양 성분표의 단백질 함량이 다른 거는 예. 그냥 단순 오타였다. 예. 그래서 뭐 단순 예. 행정 지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고 아, 그 단백질 함량이 뭐 0.6g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원래는 이제 5.6g이다.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오타로 행정 지도를 했다. 네네. 근데 요번에 1차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작업장 및 원료 보관 창고 등 전반적인 위생 점검 결과에 식품위생법의 위반 사례가 있어서 예. 행정 처분을 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이 허위 칼로리 이슈에 대해서는 70kcal 칼로리가 맞냐 안 맞냐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건 얼마의 칼로리야라고 분석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공식 결과를 제출을 하라라고 행정명령을 전달을 했고 한 달 뒤에 저한테 이제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불고기 샌드위치의 경우에 홍보했던 70kcal 칼로리가 아니라 202 칼로리로 판정이 됐다고 합니다. 202칼로리. 원래 예상하신 거는 한 몇 칼로리 정도였어요? 저는 이제 200칼로리가 넘을 거다라고는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빵 한 장에 50g 기준으로 한 150칼로리가 된다고 예.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샌드위치 속재료까지 들어가게 되면 마요네즈라든지 뭐 안에 뭐 소스가 질질 흐르는 그런 샌드위치인데 당연히 200칼로리는 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 빵에 저탄수 공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신 거네요. 일단 딱 봐도 이게 그냥 밀가루 식빵이었기 때문에 네. 뭐 저탄수 공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스테비아를 넣는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칼로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원재료 성분 리스트를 보면 스테비아를 네. 썼으면 스테비아가 썼다라고 나와 네. 있었을 텐데 거기에는 정확하게 밀가루 식빵이라고 적혀져 있었거든요. 네. 특별한 뭐 저탄수 공법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법한 원재료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운동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칼로리다라고 해서 지적을 해서 네네. 그게 받아들여진 훈훈한 스토리인데 네네. 어떻게 여기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내용을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적습니다. 아 이러이러한 70kcal 칼로리 샌드위치가 되게 유명한 예. 그 당시 되게 유명했거든요. 이 70kcal 칼로리가 70kcal 칼로리가 아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을 넣었고 실제 칼로리를 분석을 해보니 200칼로리가 넘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선량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좀 더 똑똑하게 현명한 소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제 인스타그램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제가 영업방해, 명예훼손죄로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으세요라고 연락이 네. 왔었죠.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고 제가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적신을 했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첫 번째가 이제 팩트였고 두 번째가 공익의 목적으로 제가 블랙 컨슈머의 입장에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거를 뭐 쓴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량한 소비자들이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자라는 공익의 목적에서 제가 적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두해서 그동안의 히스토리라든지 글을 적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찰서 가보신 건가요? 그런 셈이죠. 뭐 큰 문제 없이 선량하게 살아왔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찰서에 들어가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는 갔지만 들어갈 땐 사실 좀 떨리긴 하더라고요. 네. 처음 가면은 좀 네네. 떨리죠. 네. 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7월 2일 날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한 두 달이 지난 9월 28일 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옛날 기준으로는 이제 불기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 올리시는 거 보면은 영양 성분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네네. 운동은 그 몇 년째 하셨나요?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한 거는 한 16년째 돼가고 있고요. 예. 바디빌딩 운동을 시작한 거는 한 3년쯤 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구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런 건 다 잡아낼 수 있나요? 웬만한 어느 정도 구력이 있고 운동 선수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급처럼 이렇게 몸이 좋은 구력이 네. 있는 그런 운동 선수라면 딱 보면 견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하는데도 알았으니까 네네. 이런 인플루언서처럼 전문가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처럼 취미로 운동하고 영양에 관심 있는 사람도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 그런 네. 샌드위치였는데 정말 그렇게 전문적인 대회를 뛰고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1등을 하는 그런 운동 인플루언서 분들이 만약에 보셨다면 저는 분명히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홍보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냐. 예, 뭐 업체에서 전달받은 네. 정보를 그대로 홍보를 했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보면 딱 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결론은 운 부장님이 주장하신 대로 그걸 끝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업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기로는 지금은 그런 샌드위치 관련된 홈페이지의 내용들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찾아볼 예.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업체가 고객 피드백 중에 내용물이 작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내용물을 좀 증량을 하고 네. 그다음에 흰빵 대신 호밀빵으로 바꿔달라는 네. 피드백이 있어서 호밀빵으로 좀 바꿨다. 내용물을 변경을 해서 칼로리가 조금 올라간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을 받아서 칼로리를 바꿔야 되는 그 시기에 마침 이제 증량을 하고 빵도 네. 바꾸고 해서 칼로리를 맞습니다.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샌드위치로 바꿨다. 원래 기존 샌드위치는 이제 더 이상 안 판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 제기는 그 샌드위치가 증량하면서 칼로리가 변경되는 것으로 네, 그냥 맞습니다. 약간 두루뭉술하게 바꿨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그때가 한 5월쯤이었었으니까 네. 여름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이게 수제로 만드는 샌드위치다 보니까 더 이상 여름에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매는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가 나가서 더 이상 샌드위치 판매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칼로리를 허위로 적은 뭐 네. 혹은 잘못 적은 그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 30만 원 정도의 그 과태료 처분받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헬스인들 혹은 건강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 많이 팔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엄청 많이 팔리고 결국은 30만 원에 끝난 거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솜방망이 처벌 및 우리나라 관련법이 조금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업체에 대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업체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70이다 해놓고 200 넘어도 30만 원 과태료 끝. 다음에 또 뭐 바꿔서 샌드위치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다이어트 삼겹살 뭐 이래놓고 뭐 이거 50칼로리다 팔았는데 뭐 500칼로리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뭐 좀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는 그 업체가 얼마나 있겠냐마는 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최소한 합니다. 뭐 30칼로리, 50칼로리 속이는 거는 네. 이 정도는 많이 할 것 같다. 네. 그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어느 정도 예. 오차 범위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 그 오차 범위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넘어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 같은 예.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판단을 하고 현명한 소비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처럼 이제 운 부장님이 설탕 없는 과자 공장의 잼에 대해서도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다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네네. 뭐 어떤 배경이신가요? 요즘 한참 핫 이슈죠. 그 설탕 없는 과자 공장의 야미 스프레드의 네. 그 블루베리 잼 그거에 대한 영양 성분표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블루베리가 65%가 들어갔다고 분명히 광고를 했는데 당류가 1g이에요. 네. 근데 블루베리 65%가 들어갔으면 그걸 역산해서 네. 당류를 계산해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6g 정도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블루베리 함유량은 65%라고 홍보를 했으면서 당류는 1g이라고 표시를 한 거면 본인 스스로 블루베리가 안 들어갔다고 광고를 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당 제품 기준이 당류 5g을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기준법이 있는데 야미스프레드의 공식 칼로리 분석 결과가 최근에 공개가 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면 각 제품별로 5g을 넘냐 넘지 않냐로 이렇게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5g을 넘으면 이건 저당 제품이 아닌 거예요. 5g을 넘지 않으면 저당 제품 기준에 속하기 때문에 저당 제품으로 간주가 되는데 문제의 본질은 일단 영양 성분표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류 1g이라고 홍보를 했지만 실제 조사해 봤더니 당류가 5g, 5배가 넘는 이 5g의 그 저당 기준을 많이 넘지 않고 조금밖에 안 넘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 좀 논지를 흐리는 네.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1g이라고 적어서 홍보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기준이 1g으로 얼마 넘냐 넘지 않냐를 얘기해야지 갑자기 저당 기준인 5g을 갖고 그렇죠. 와서는 기준이 5g 돼서 우리는 5g을 넘지 않습니다. 넘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나오죠? 이런 느낌. 예, 그렇죠. 본질을 흐리는 그런 포인트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는 저당 제품 기준은 5g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소비자들은 제품을 홍보하는 당류 1g이라는 문구를 보고 구매를 했을 건데 1g이라고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5g이에요. 그러면 5배 차이가 네. 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황당하겠죠. 네.
네.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면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제품들을 홍보를 하잖아요. 예.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도 제품 홍보를 하실 때 그 업체로부터 받은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아 이게 정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인스타그램에서 이걸 홍보를 할 만한 제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시고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제품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판단을 해보시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소비자들도 그냥 단순히 뭐 언니 믿고 구매해요, 형님 믿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턱대고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들 얼굴 보고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내가 내 돈 주고 구매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는 그런 현실과 예, 정말 솜방망이네요 생각보다. 네. 과태료 30만 5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런 씁쓸한 결말을 알게 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